네, 정말 뭐 역대급 장세입니다. 코스피가 5천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뭐 6천, 7천, 네. 9천, 9,300까지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정 앵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좋은데 반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맞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뭐냐? 네. 오늘은 2차 전지하고요. 친환경 쪽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가 좀 잘 가다가 또 좀 밀리고 이번에도 좀 잘 가는 것 같다가 밀리는 흐름들이었고요. 오늘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의 조정, 오늘의 반등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조정 이유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네. 뭐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배터리 관련주들은 실적 바닥을 확인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지고요. 내년부터는 이익 성장 폭이 이제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사 모아야 되는 시점이죠. 다만 네. 이제 이 반도체 포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기관들 또는 개인 투자들이 못 견디고 이제 팔고 반도체로 옮겼다는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근데 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모든 섹터들이 다 그 견뎌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히려 요럴 때, 요렇게 조정받을 때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뭐 실적이 키를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부터 실적이 어쨌든 앞으로는 계단식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꼭 매수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 발목을 좀 잡았었던 건 아무래도 캐즘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지속해서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성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현재의 성장성은 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이익이 과연 실적을 좀 돌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올해 한 15에서 20% 정도 역성장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미국도 신규 전기차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제 그걸 만회하는 것이 이제 지금 보시는 ESS 쪽이고요. 미국의 ESS는 원래 중국산 배터리를 다 쓰고 있고 지금도 일부 재고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업체들이 LFP 그 ESS를 만들 수 있는 라인 구축이 올 연말까지 완전히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미국 ESS 시장의 성장을 우리 업체들이 뭐 대거 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월등히 좋아집니다. 전기차하고 ESS 같이 좋아지니까요. 유럽은 올해 이미 좋아졌고요. 유럽에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어쨌든 지금 바닥은 찍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크진 않죠, 성장이. 왜냐하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수출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규 계약건으로 보면 2027년, 8년으로 갈수록 우리 업체들이 확보한 그런 계약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들이 유럽이 IA라든지 중국을 견제하는 여러 지금 법안들이 올 연말까지 확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비중국산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약들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죠. SDI도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을 봤을 때도 지금은 K 배터리 관련주들은 저점인 상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지 이제 좋은 기회라고 이제 누차 말씀하셨고요. 스페이스X가 뭐 상장 모멘텀은 지났지만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되고 태양광을 활용한 AI 그리고 거기에 ESS가 이제 접목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 LG그룹하고의 어떤 협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ESS와 우주 AI 인프라 결합의 시너지는 어떻게 보세요? ESS는 사실은 지금 태양광이 주로 이제 결합이 되잖아요. 네. 육상에서 그렇죠. 이제 일어나는 스토리죠. 그래서 태양광과 ESS가 지금 동반 성장하고 있는 뭐 굉장히 뭐 다른 발전원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원이 설치되면 거의 70% 정도가 글로벌 설치량, 신규 설치량이 태양광이에요. 이제 태양광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태양광은 이제 밤에 전력을 생산 안 하니까요. 그래서 ESS 설치가 이제 거의
이제는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태양광하고 ESS를 같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가스 발전, 가스 복합 발전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낮아져 있고요. 태양광과 ESS는 단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적으로도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근데 이제 우주에 가게 되면 ESS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1년 365일 그렇겠네요. 궤도를 따라서 돌면서 예. 발전량이 육상보다도 5배 이상, 5배에서 한 6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겠다, 스페이스 X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비도 세팅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장비를 사오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일단 배제된 상태라서 아마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산이라든지 한국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대안을 한번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전체의 이 전력 시장, 전력 수요 확대에 가장 그걸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과 ESS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우주 시대 개발과 우주 AI는 태양광의 일차적인 모멘텀이 있고, 그럼 ESS는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라는 건가요? 우주는 아니죠. 우주는 그러니까, 아닌데 예. 이제 육상에서 어쨌든 되는 모든 태양광 비즈니스에는 앞으로 다 대부분 다 ESS가 같이 깔리는 그런 네.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우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코너에서 여쭤봤지만 전력을 생산해서 어떻게 이제 보내고 할 것이냐,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죠? 네. 이런 장비 이런 건 이제 필요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네. 예정이고요. 우선 전기차 판매량 한번 살펴본다면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정말 높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네, 테슬라 차 잘 모델 팔리네요. Y가 예. 한국 판매량 1위를 예.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판매량도 3년 만에 성장세로의 전환이 나왔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캐즘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수요는 사실은 그렇죠. 뭐 사실은 저는 캐즘이라는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네. 네, 캐즘이라는 말은 동의를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지원의 강화, 약화에 따라서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러운 수요의 급등락을 얘기하는 캐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유럽이 보조금을 다시 다 주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판매가 작년부터 이제 큰 폭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미국은 약하지만 미국은 보조금이 없이도 내년부터는 성장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이제는 성장세로 전환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순수 전기차는 테슬라가 1위잖아요. BYD, PHEV가 많은 것이고요. 테슬라의 판매가 굉장히 2년 만에 이제 3년 만이죠. 3년 만에 성장세로 올해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 압도적인 1위 업체인 테슬라가 2년 동안 계속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럽에서 지금 판매가 평균적으로 한 50% 이상 늘어났고요. 물론 기저효과가 있습니다만 미국도 다른 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그 역성장하는 폭이 작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런 이머징 국가들에서 판매가 급증을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관련된 업체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쪽은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뭐 정책적 요인도 있고 지금 이제 역성장으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지금 전기차 또 그렇고 ES도 주목하는 게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의 그러면 전기차의 성장성이나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이 거기서의 준비 혹은 현황은 어떤데요? 유럽은 올해 전기차 판매가 아마 20한 4,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30% 됐고 이미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높아진 상태에서도 그 정도 이제 그 성장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은 완전히 성장세를 회복한 시장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성장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는 CO2 배출 벌금을 내는 마지막 3년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못 맞춘 사업자들은 왕창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아주 지금 주가 흐름이 강력하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유럽의 공장, 우리 K배터리 공장도 가동률은 바닥을 치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업체들의 가동률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유럽의 중국에 대한 견제하는 법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이제 하나둘씩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 심지어 뭐 특정 국가의 점유율이 몇 %를 못 넘게 하는 그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정책들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도 나아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만 없을 뿐이지 굉장히 좋은 섹터다. 2차 전지 ESS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관심주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유난히 올라가는 건 삼성 SD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도 화신 같은 종목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2차 전지주 내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괜찮아지는 흐름이니까. 근데 어쨌든 셀로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이 낮고 ESS에 많이 이제 특화가 된 삼성 SDI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뭐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 네. 테슬라의 판매 증가에 가장 혜택을 보는 업체는 테슬라의 단독 공급 업체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업체죠. 배터리에 동박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북미에서 나오는 테슬라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유일한 공급 업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뭐 그 자율주행 사이버 캡이든지 뭐 트럭이든지 할 것 없이 ESS든지 할 것 없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혜택이 좀 큽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했고요. 친환경 에너지 얘기 조금 더 오신 길에 얘기하겠습니다.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이제 시행됐다고 해서 뭐 건설, 뭐 방산 있지만 원전이 부각되고 있고 우리도 마침 또 신규 원전 2기 영덕하고요. 기장은 SMR이죠.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 원전의 그 정책 드라이브,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원전은 일단 이번에 그 부지가 확정이 된 거죠. 물론 그것도 확정은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고요. 그 지역하고 이 조율을 거쳐야 돼서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지난 정부에서 두 당이 여야가 합의를 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상태이고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에도 2030년 한 중후반까지는 계속 원전을 건설한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전력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원전과 관련된 SMR 관련된 것들이 요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도 실제로 낮춰주고 있고 많이 이제 촉진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원전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SMR 기준으로는 최소 5년, 대형 원전 기준으로는 최소 1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레이스, 이 지금 굉장히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바뀌는 이런 AI의 이 스피드에 원전이 그걸 따라가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뭐 어떤 수주가 나온다든가, 뭐 어디에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움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AI의 전력 수요를 대응해 주는 것은 태양광, ESS, 조금 더 나가면 연료전지예요. 예, 물론 뭐 가스 발전이라는 이런 건 근데 가스 발전도 지금 터빈 구하는데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데 우리는 조금 너무 원전에 좀 기대감이 크다. 뭐 기대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어쨌든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좀 걸리는 비즈니스다. 예, 그걸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ESS 그리고 태양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도와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정책 모멘텀에서도 신재생 안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또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호재를 하나 더 본다면은 중국에서도 미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태양광에 대한 이 장비를
이번에 막는다고 좀 통제를 한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다만 태양광 하면 워낙에 중국의 장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력은 조금 부담이기는 한데 과연 정책에 대한 이 목표를 좀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이 지금 정책을 전환을 했어요. 이거는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요. 태양광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미 그 친구들이 이제 세상을 장악을 했잖아요. 장을 하고 나다 보니까 그동안은 양적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질적 성장으로 바꾼 거죠. 네. 그러면서 뭐 가격을 좀 상승시키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은 수출을 안 하고 기술도 이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면으로 와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경쟁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아직 이제 이 와중에 살아남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한국 업체들이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미 메이저 업체가 돼 있고요. 그죠? 뭐 배터리도 우리 업체들이 뭐 죽었다는 시그널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지금 중국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가진 게 한국의 K배터리와 태양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분명히 중국을 네. 견제하는 데 파트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유럽에서 배터리가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태양광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업체들이 우리 업체들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의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풍력은 최근에 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가 SK그룹의 에너지 재편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관심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풍력은 보면 다른 친환경에 비해서 관심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풍력의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태양광이 이제 워낙 설치량이 많습니다. 예. 글로벌 1년에 한 500에서 600기가가 신규로 설치가 되고요. 풍력이 한 140, 50기가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훨씬 낮죠. 그러나 다른 발전원들 화석연료 1년에 50기가 설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히 더 높아요, 풍력도. 그래서 풍력은 저는 이제 이번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트럼프 이제 중간선거 있잖아요. 예. 11월에. 지난 1기도 똑같았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풍력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다가 중간선거가 딱 지나면서부터 이제 풍력 관련주들 선두로 해서 터닝 포인트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풍력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게 CS 윈드 같은 업체잖아요. 미국의 어쨌든 풍력 타워 1위 업체이고 물론 미국의 육상 풍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안 입었어요. 해상 풍력을 완전히 이제 거의 중단시키다시피 한 거죠. 근데 CS 윈드의 풍력 타워 공장이 육상 풍력 타워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과장되게 너무 리스크가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피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리스크가 없는 투자 시점이죠. 그러면은 리스크가 너무 많이 반영된 풍력, 오늘 심지어 이 주가 흐름들을 체크해 보면은 태용도 10%대 급락하고 SK 이터닉스 바짝 상승 뒤에는 또 9%대 하락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뭐 풍력 관련한 쪽에서 관심주를 골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나마 중국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ESS나 태양광 쪽에서 관심주를 찾아봐야 되는 건지. 투투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와 미국의 스토리 둘 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크게 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태양광 위주로 앞으로 정책이 전환이 됩니다. 1년에 10기가 이상 설치하는 우리가 글로벌 탑 10 국가로 아마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내하고 미국에 둘 다 있는 업체,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 굉장히 성장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풍력은 사실은 우리는 좀 톤다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태양광을 워낙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웨이트는 좀 낮아졌죠. 그래서 풍력은 미국 시장에서 잘하는 업체가 좋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CS 윈드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집으로 친환경, 특별히 이제 2차 전지가 1차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그 밖에 태양광, 풍력, 원전, 친환경 이야기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